융합교육 티칭 팁, 연구 중심의 융합교육, 학문과 실천의 조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황윤자입니다. 학습 목표는 연구 기반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한다입니다. 융합교육 방법론은 앞서 주차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융합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에 중요한 것은 과정지식입니다. 이런 과정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주도, 그리고 문제 기반 학습, 팀 기반 협동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학습자 주도, 문제 학습, 팀 기반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 사업은 첨단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외에 융합, 개방,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병렬이라든지 다학제 설계형, 그리고 융합의 날, 호익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학습자 스스로 자기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의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모델을 완전 프로그램 융합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전 프로그램 융합교육으로 연구 중심의 교육 과정이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융합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연학사제도의 도입입니다. 유연학사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유연학사제도 중에 석박사 연계학 과정을 준비한다든가, 그리고 성과 기반 학점, 인정제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문이라든지 다양한 연구 중심에 관련된 융합교육 과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코스 사업은 이런 첨단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융합 개방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을 지속한 노력으로 다양한 산업체나 그리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5가지 마이크로 디그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이 5가지 중 연구 연계형 마이크로 디그리를 제안하였는데요. 이런 석박사 과정을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 자기 주도를 강조하고 성과 기반 학점제를 강조하여 이런 논문 연구라든 교과목을 이수한다든가 그런 학술대의 발표, 이런 논문의 성과 기반 학점제랑 연결하여 마이크로 디그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의 유형의 이런 다양화, 그리고 이수체제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은 이런 석박사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발표하고 논문 작성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된 고급 교과목으로 바이오헬스 논문 연구 디바이스 전공이라든지 이런 바이오헬스 논문의 디자인 전공,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첨단 바이오 각각 전공마다 이런 논문 연구에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한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연구 중심 융합교육의 이런 학문과 실천의 조화의 구체적인 교과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목 학생 우수 성과를 논문 발표로 연계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산업체와 연계해서 이런 연계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교과목에서 우수한 성과물을 낸 학생들이 논문 연구 교과목을 이수해서 학생들이 학술대 논문 발표로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이 교과목은 산업체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이런 윈밋 프로젝트 교과목으로 웨어러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웨어러블 캡스톤 디자인의 산업체 이상호 대표, 만드로의 이상호 대표님과 고급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의 윈밋 프로젝트 교과목으로 산업체 관심 주제를 갖고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결과물, 시제품 제작, 캡스톤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이 바이오헬스 논문지도 디바이스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차근차근 연구 관련된 논문 관련된 내용을 점차 익히고 실질적으로 논문 학술 발표를 학회에서 발표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비교과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외부 경진대회에 나가서 학생들이 더 성과 확산할 수 있는 사례로 제안한 수업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칭 팁으로 첫 번째, 논문을 잘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연구 주제 선정 및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탐구할 연구 주제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논문 관련된 교과목을 바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거나 탐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앞서 교과목 사례와 같이 웨어러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라든지 비교과에서 우수한 성과 결과물로 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연결해서 해보는 것이 이 좋은 논문 지도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가진 학생을 눈여겨보고 논문 지도의 교과목으로 연계해서 학생들이 논문 발표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들의 다양한 경진대회 수상작들을 보면 이거 논문으로 연결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웨어러블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 맞춤형 디지털 제조의 교과목에서 학생들의 결과물이라든지 그리고 산학 프로젝트 이런 실감형 기기에 관련된 결과물에 우수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직접 학생들 외부 경진대회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관련된 논문 발표로 이끌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 동안 이런 연구 방법론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연구 계획부터 방법론을 차근차근 안내해서 학생들이 학술 발표나 이런 포스터 발표 등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확장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보는 사례와 같이 포스터 발표를 차근차근 교과목에서 논문 지도로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라든지 포스터 그리고 논문 작성하는 방법들을 익혀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외부 논문 경진 대회에서 수상하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학술대회나 논문 발표를 다양하게 살펴보시고 학생들에게 추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연구 성과 발표와 공유하기입니다. 학생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학생들과 많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석박사 과정 희망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 발표했던 이런 연구 주제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각각 발표했던 거를 최종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고요.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더 나아가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 된다고 하죠. 논문지에다가 낼 수 있도록 또 유도하는 것이 또 이런 학생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사례 같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논문 발표를 서로 공유해 보고요. 그거에 관해서 더 보완할 점, 이런 거 개선할 점들을 서로 점검해 보고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더 다양한 논문 발표한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이런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김성대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참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로 오늘 주제에 나와 있듯이 이번 학기 총 2과목을 운영하면서 학부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나 보이는 게 티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훌륭한 결과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학부생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총 2과목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이오헬스 논문 연구 디바이스 교과목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바이오헬스 UROP라는 바이오헬스 분야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익대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인데요. 저와 팀을 이루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구가 이어지고 또 학술대회에서 발표도 하여서 상도 받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과 인지과학이라는 교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을 운영하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을 때 제가 예술과 인지과학이요 라고 하면 네?
하면서 다들 표정이 약간 좀 안 좋아지세요. 거의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렇습니다. 예술과 과학이라는 만날 수 없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술과 인지과학 과목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아름다움을 인식할 때 신경생리학적인 요소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이번 학기는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코윅 아카데미를 통해 오비일학과 처음으로 협력을 했고 이 강의에서 뇌 과학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예술과 인지과학 과목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이렇게 코윅 아카데미에서 시작된 인연이 예술과 인지과학 수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업에서는 오비일학과 다시 협력해서 위밋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위밋 프로젝트가 뭐냐고요? 네, 뒤에서 상세하게 좀 더 설명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오비랩에서 개발한 F니얼스 장비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단순 강의를 넘어 실무와 연결된 경험이 되었죠. 이번 이런 교과목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이 학술대회에서 나가서 상도 받고 좋은 추억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결과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특히 학생들과 함께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티칭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홍익대학교에서는 바이오헬스 UROP가 매 학기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지도 교원 1명과 참여 학생 2명이 팀을 이루어서 총 12주간 연구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면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팀에게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팀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소정의 연구비 지원과 참여 학생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UROP가 경쟁률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최대한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꼭 한 명은 저와 같이 바이오헬스 UROP를 했더라고요. 네, 운이 좋았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수업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면서 수업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티칭 팁은 오프라인 수업을 적극 추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과목을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주로 연구 주제를 탐색할 때 오프라인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특히 연구 주제를 막 탐색할 때 그 과정에서 학생의 전공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의지와 성향, 또 그 학생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연구 색깔, 주제를 찾는 데 더 핵심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수업 내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감을 쌓는 작업도 많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연구라는 것이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없고 교수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더 재밌고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프라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티칭 팁은 연구 책임감을 많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업 첫 시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전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로 4학년들이었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본인 스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연구 주제를 고민하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업 같은 경우 IRB 심의를 학생 주도적으로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IRB에 필요한 윤리교육 이수, 연구 계획서 작성, 연구 대상자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서약서 작성 등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면서 책임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스스로가 연구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애지중지 자료를 살펴보고 챙기면서 IRB 심의를 신청했죠. 그리고 IRB 심의 결과에 웃고 웃으면서 연구에 애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티칭 팁은 바로 장단기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학기 동안 완벽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저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학생들과 함께 해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이 종강 때까지 유지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중간쯤에 학생들과 학술대 발표를 준비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서 장기적인 성과, 즉 논문 작성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5번째 티칭 팁은 위믹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믹 프로젝트는 교육부와 성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위밋은 첨단 분야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학점 연계형 프로젝트입니다. 산업계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주제를 제시하고 또 멘토링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산업 현장 경험 기회를 부여받고 또한 학점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교수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바로 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산업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술과 인지과학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오비1획과 함께 미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 퍼포먼스도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비1랩은 F니얼스 장비를 활용하여서 뇌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해상도 뇌 영상 장비 회사입니다. 학생들이 오비1의 최종관 기술 이사님께 직접 뇌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함께 습득하면서 보다 실험에 대한 이해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째 티칭 팁은 바로 팀워크 기반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함께 수업하다 보면 다양한 전공들이 있었는데요.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의 전공이 다 달랐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업에는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 시각디자인과, 에너지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 특성상 이미지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야 했었는데 막상 연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막혔던 적이 있었어요.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실제로 시각디자인과 학생과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다른 필요한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한 팀을 이루어가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경영학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다른 과의 친구들에 비해서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연구에 필요한 설문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또 감을 못 잡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설문지도 찾아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제가 다양한 팁을 소개하면서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가장 강조하고 싶은 팁이 바로 팀워크 분위기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자발적으로 원팀을 이루어서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나가는 것, 이거 정말 보기 좋았고 나름 제가 가장 뿌듯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연구 중심 수업을 했을 때 그런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학술대회 때 발표를 하는데 본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자신감 있는 그 눈빛, 그리고 뿌듯함,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이력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제 본인 이름으로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이력이 생긴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게재되는 논문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좋은 것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학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 후에 찾아오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뿌듯함, 그리고 만족감이 있었기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